여러분들은 책을 좋아하시나요? 점점 가을의 향기가 짙어지는 요즘 같은 시기는 책을 읽기가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책이 좋아서 또 책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게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북클럽 나란인데요. 이 북클럽 나란의 운영자분들 중에 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현재 포틀랜드 오레곤 영락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황재동 운영자님이신데요. 오늘 모셔서 북클럽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한 동행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황재동이라고 하고요.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거주 중이고 사회복지 관련 자선단체에서 일을 하며 이외 온라인 독서 모임과 교회 찬양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신도입니다. 평범하지 않은데요. 네, 제가 원래 소개와 인사를 처음에 부탁드리는데 부탁드리기 전에 알아서 먼저 소개를 다 해주셨습니다. 포틀랜드 오레곤에 계시는데 여기까지 오셨네요. 네, 할머니가 LA에 혼자 계셔가지고 최대한 자주 찾아뵈려고 자주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손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신데 자주 찾아뵙는다고 그래서 또 LA 오셨다가 또 저희 방송까지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북클럽 책, 독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북클럽 나란의 운영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북클럽 나란이란 이름이 좀 이쁘고 또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모임이 성장하면서 현재 총 7분의 운영자분들께서 봉사해주고 계시고요. 그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대표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클럽 나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한자어나 영어가 아닌 순수 한국어이고 그리고 또 영어로 발음하기도 편리한 이름을 고민하다가 나란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나란하다 할 때의 어근인 나란이고요. 많은 분들과 나란히 산책하듯이 책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동행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란 사람은 할 때 나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나란히 서다, 나란히 함께 걸으며 산책하다 할 때 그 나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행복한 동행, 결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북클럽 나란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북클럽이 시작된 계기가 또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간단한 답변으로는 저희 한인 사회에 더 많은 분들과 펠로우십을 하고 싶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밀손 윌스라는 자선단체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 미션이 Senior Nutrition, Hunger and Social Isolation이거든요. 그런데 우습게도 제 자신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만 돌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자신부터 돌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저만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혹은 독거 노인분들만 겪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국 사회 자살률이나 고독사 문제를 봤을 때 사회적 고립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웃 간의 소소한 대화나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매우 소중한 때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생각지 못한 계기입니다. 네. 시니어분들의 자선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고립감, 소외감 그런 것에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자신도 정작 내가 잘 돌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북클럽 나란히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활동 묘포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펠로우십의 첫 걸음이 되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책 속의 다양한 주제들로 하여금 멤버분들 간의 소통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라고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사실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문학 공부를 하러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재미있는 소통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 낭독 모임에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저희 모임은 이러한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복 가득한 사랑방이 되고자 합니다. 행복 가득한 사랑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는 와서 인문학 공부를 하고, 어떤 누구는 와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펠로십을 하고, 또 어떤 누구는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모임들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모임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11월 시작하는 모임이 10개 정도의 소모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 모임으로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인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작품, 그리고 올해 노벨 문학 수상자이신 욤 포세 작가의 작품 소설 2권을 같이 읽고 있고요. 또 저희 경제 모임에서는 어나더 경제사라는 서적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모임에서 지난달 진행했던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의 한글판 역자이신 홍기빈 선생님을 초청하여서 웨비나 이벤트도 11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영어 낭독 모임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모여서 같이 낭독을 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낭독 모임의 문학 서적으로는 Dear Life, Story of Your Life and Others, I, Robot 이라는 책들을 읽고 있고, 또 인문학 서적으로는 The Tyranny of Merit, 그리고 또 Mindsight라는 인문학 서적도 읽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전 문학인 율리시스도 영어로 낭독 중이십니다. 이 책들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조금 더 관심이 갔는데 좀 책들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무섭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저희 그 문학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임은 이름이 가벼운 문학 모임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친구와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관 밖에서 너 어땠어? 이 영화 어떤 부분이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되게 소소한 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소한 대화라고는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 대한 이해도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주제 없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사실 알맹이 없는 얘기가 오고 갈 때가 많은데, 어떤 영화 한 편을 봤거나 어떤 책을 하나 같이 읽었거나 혹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오면서 오늘 들은 설교에 대해서 나눌 때 그 이야기 안에 핵심이 있잖아요. 단단한 알맹이가 있고, 그래서 둘이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 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에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모임 안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어떤 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임 진행 방식은 저희가 처음에는 카카오톡 오픈 방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소모임들이 다양해짐으로써 저희가 슬랙이라는 메시징 앱을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많은 소통은 슬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줌 화상 회의를 해서 많은 분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클럽의 룰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다양한 모임이 있다 보니까 모임마다 성향이나 필요 요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임 리더분께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모임 전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되 최대한 뜨겁게 토론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뜨겁게 토론하는데 서로를 존중하는 거. 근데 사실 인문학 서적을 다루다 보면은 정치 사회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열정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나 신앙 같은 것들은 개인의 그런 아이덴티티의 코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북클럽 활동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때 못 모르고 책이 좋아서 들어갔다가 그 총균세라는 정말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으라고 하셔서 당황했던 기억,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문화, 경제 얘기 나오니까 뜨거워지잖아요. 네. 굉장히 뜨겁게 회원분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저렇게 틀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끝나고 또 신나게 함께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다들 삐지는 맛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뜨겁게 열정적으로 토론하되 서로 사이좋게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회원 수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되고 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가입 회원이 436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00명이 넘네요.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은 한 1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사실 매우 다양하고 직업이나 전문 분야도 매우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20대 패션 모델 분도 계시고요. 한국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은퇴를 아주 오래전에 하신 노령의 회원분들도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30대에서 50대 회원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요, 이게 같은 직장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매번 비슷한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넓어질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 북클럽 나란에 들어가면 뉴욕에 살고 있는 20대 패션 모델하고도 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가 있고, 또 은퇴한 지 오래되신 시니어분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세상은 참 넓구나라고 매번 느끼고, 그리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건퇴감에서 좋은 리프레셔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요즘 좀 건태로운데, 난 요즘 좀 보링한데 북클럽을 들어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북클럽 나란에 한번 참가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북클럽 나란에 참여하려면 어디를 방문하면 될까요? 저희 웹사이트 주소가 www.cybersewon.com이거든요. cyberSEOWON.com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서원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모임 참가 방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카톡 상담방도 준비되어 있어서 아마 조인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클럽 나란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ybersewon.com입니다. 서원 아시죠? 옛날에 공부하는 학당 서원인데 cybersewon.com입니다. cybersewon.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황재동 운영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책을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책을 좀 등한시하고 멀리 하기를 했었는데,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그때 당시 뉴욕에서 하고 있었는데,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좀 권태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도 같은 사업 분야에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동창들이거나 해서 뭔가 되게 반복되는 소통에 좀 의미를 좀 많이 잃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때 이제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오프라인 모임으로 있었던 문학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되게 소규모의 모임이었지만 되게 깊은 정도 나누면서, 그리고 저의 그런 권태감도 해방하고, 그리고 삶의 그런 깊이도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는 좀 꾸준히 책을 손에서 멀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 말이 좀 의심스러운 게요. 철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언더그래주에이트를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요. 그리고 사실 철학과도 20대 후반 그리고 제가 독서를 열심히 한 후에 가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경제학과 다니면서 그냥 어떠한 회사라도 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20대 중반부터 독서를 많이 하고 삶에 대한 고찰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철학과 언더그래주에이트를 다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좀 이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우리 아이는 이대로 쭉 커서 책을 영영 책하고는 담을 쌓는 애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책보다는 이 탭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제동 운영자님 보니까 어릴 때는 책을 안 봤는데 커서 20대 중반부터 책을 열심히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크면서 또 책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독서, 책을 읽는 이 독서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묵상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현대인들은 되게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미 많은 정보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전문 분야에 대단한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마치 척척 박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다라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독서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시간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른 경험이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성경의 어떠한 특정한 구절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금 나의 마음을 보담아 준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책을 읽다 보면은 예전에 읽었던 그 느낌이랑 정말 다른데 의미가 엄청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을 현재까지 3번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린이 버전으로 프랑켄슈타인을 읽었는데 그때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무서운 미스테리 스토리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흥미있게 그냥 뭐 스케어리 무비 보는 것 같이 읽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제 19세기 영국 고딕 문학이라는 영어 수업을 이제 교양 과목으로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여가지고 이제 그 괴물이 창조주인 그 박사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힘듦을 겪는 모습을 보고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 북클럽에서 프랑켄슈타인을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이제 어느덧 저도 30 중반이 돼서 그리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괴물을 단순히 불쌍하게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꼈던 게 이 괴물은 자기를 만드신 그 발명가를 창조주로 섬기면서 그리고 그분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고달파하면서 남들한테 악행을 하면서 다니거든요. 네, 사실 그 괴물이 진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만나 뵙고 은혜를 원하셨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잘못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생을 낭비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질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리고 2번째 읽었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3번째 읽었을 때 받은 느낌이 다 달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책은 그대로고 내용도 그대로인데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독서의 가장 큰 매력으로 지금 뽑아주셨습니다. 현재 북클럽에서 한 달에 한 권을 선정해서 읽고 있으니까 지금 한 10권 정도 읽으셨겠어요.
네, 저는 사실 문학 모임을 담당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10권 정도 읽어왔고요. 근데 사실 제가 진행하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너무 좋은 소모임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옆집에 가서 또 인문학 강의나 뭐 그런 것도 참여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의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잊혀지지 않는 내 인생의 책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한 좋은 기회가 언제 또 다시 찾아올까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주 감사하게도 올해 읽었던 많은 문학 서적들 중에서 인생의 책이라고 느낄 만한 책을 한 권 만나게 되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그 책은 일본계 연구인인 이시구로라는 그분 또한 이제 노벨 문학 수상자이신데 이제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제 영국의 버틀러 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틀러가 자기의 주인을 섬기면서 많은 일을 보조 수행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얻는 기쁨과 그런 의미 같은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버틀러 분이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도 나는 우리 주인님을 너무 간절히 섬기고 싶어서 나는 아직 나이가 들었지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기시면서 계속 현직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행사에서 넘어지는 실수를 하게 되시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 버틀러는 이 계단에 흠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걸려 넘어진 거다. 내가 나이 들어서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계속 바닥을 두리번거리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되게 놀려요. 저 할아버지는 나이도 먹고 계속 은퇴도 안 하시고 마치 보석을 떨어뜨린 사람처럼 이렇게 바닥만 보고 다니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버틀러는 그 자기가 따르는 주인을 섬기는 게 그분의 보석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되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기독교적인 해석도 될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근데 그 버틀러들이 좀 후회를 하게 되는 사건을 알게 돼요. 자기가 따랐던 주인이 사실은 나치 정책을 지원했던 그런 영국인들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인생 마지막 챕터에 와서 얼마나 후회할 일이고 무서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정말 위대한 보석인지 아닌지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독서는 묵상이네요. 그야말로.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인문학 그 책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어떤 토픽을 정해가지고 3달 연속으로 어떤 특정 주제를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 토픽을 다루겠다 해가지고 경제에 관련된 책을 3달 동안 읽기도 하고 아니면 종교 특집을 해서 종교 관련된 책을 읽기도 하고요. 제가 진행하는 문학 모임 같은 경우에는 추천 도서를 많이 받은 다음에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책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책 좋은 건 알겠는데 책을 읽을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요.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는 팁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내공이 깊다 아니면은 집중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매우 게으르고요. 그리고 30분씩 매일 운동하면은 건강에 좋다라고 하지만
그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짐에 안 간 지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또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디스커리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독서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참여하면서 소통하고 그리고 친분도 쌓다 보면은 일정의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이거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등 떠밀려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등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되고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성경 통독방에 들어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할당된 양을 읽고 성경 한 구절을 올려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책임감, 소속감 때문에 억지로 올리다 보니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성취를 맛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북클럽에 어떤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을까요? 일상의 권태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리프레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정적인 권태감이 아니더라도 좀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독서라는 첫걸음을 디딤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이런 인터레스트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되게 뭔가 식견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이 북클럽 나란에 초청하시는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시고 많은 정보에 노출되셔가지고 오히려 비워내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책을 통하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면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제 인생의 깊이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짝이라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북클럽 나라는 언제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으니까 꼭 같이 모임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들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경험해보면서 또 그렇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요, 다른 이와 함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북클럽 나란을 방문해보시는 것도 유익이 되리라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